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환자가 5배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자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나는 등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 가격 하락세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를 승계받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번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가담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정족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합니까? 탄핵하려고 정치를 합니까?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입니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와 이를 감싸는 여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회 탄핵 의결서를 받는 시점부터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승계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탄핵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국민의힘의 반발도 커질 전망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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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 세력을 엄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불참한 데 이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도 한 차례 불참하는 등 내란 세력에 동조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이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제2계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친위 쿠데타 주역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을 심사할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딴지를 걸고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부정을 수사할 특검법을 좌초시키기 위해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현판과 출입구에 내란 정당 국민의힘 국민의 명령으로 폐쇄합니다 등의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민 총궐기 대회에 대한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제7차 총궐기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광주 시민들 매주 벌어지는 국힘당 해체, 윤석열 탄핵
촛불 현장으로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비상행동은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밤에도 송구영신 집회를 여는 등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올해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연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과 정부 여당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연말에는 급기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까지 덮치며 전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영길 기자가 올 한 해 정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이기고 광주 전남 의석을 석권해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겨우 개헌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총선 승리 뒤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탄핵 등으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힘싸움 속에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은 사상 초유의 순삭감 예산안 처리 등으로 맞섰습니다. 급기야 지난 3일에는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권이 큰 경량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새벽 국회의 해제 의결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곧바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 한 차례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됐지만 결국 계엄 열흘 만인 14일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뒤에도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민주당은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며 전국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극단의 갈등 속에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 다시 추진되는 등 격동의 한 해를 보낸 정치권이 새해에는 어떤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탄핵 전국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갑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이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수 의원 측은 미국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딸에게 갑작스럽게 건강상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떠나게 됐다며 현재 귀국편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외 출장을 금지한 민주당은 김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아침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북서부 3에서 10cm,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곡성 영하 5도, 목포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등 영하 5도에서 1도 분포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담양 3도, 광주 4도, 여수 5도 등 3도에서 6도 분포로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 마스크를 쓴 대기 환자들로 병원 내부가 가득 찼습니다. 어제부터 몸살 기운 좀 있고
가래난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걸린 친구 있고 같이 밥 먹고 술자리 가지다 보면 그렇게 해서 다 걸리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독감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지난주 1000명당 39.8명을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남도 1000명당 37.3명으로 일주일 사이 5배나 치솟았습니다. 노령층의 환자들은 아직 독감 환자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왜?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20대, 30대, 특히 10대 후반에서 환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외부 활동이 활발한 10대부터 40대에서 발생이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을 훌쩍 넘기면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일반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들이 다 증상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고열이 같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독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가 걸리는 만큼 서둘러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여수시가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지원단 첫 회의를 갖고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신청과 지역 경제 회복 방안,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발맞춰 부서별 추진 사업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목포의 아파트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목포시 죽교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50살 남성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홀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나는 등 올해 광주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내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올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가격 하락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2022년 8월 하락세로 접어든 뒤 지난 10월까지 9.9% 떨어지며 IMF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2020년 3만 3천 호에서 올해 1만 4천 호까지 줄었고 미분양 주택은 1,200세대를 넘어섰습니다. 가격 하락과 미분양 속출로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고 유동성이 늘어 부동산 시장의 양상은 조금 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내년 광주 아파트 입주 물량은 4,526호로 올해 9,386호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했고 그리고 최근에 주택가격 전망이 소폭 상승 전환했고요. 무엇보다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 감소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어서 내년도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보급률과 아파트 거주 비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줄어 신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202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만여 세대가 쏟아지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관광 핵심 거점으로 구상 중인 Y 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을 국제공모를 통해 설계합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익사이팅존에 들어설 예정인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의 설계를 공모해 국내 7개 팀과 해외 4개 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당선작은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이며 실시 설계와 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보성군청 직원들이 1,169만 8,650원 보내주셨습니다. 해남군 송지면 통호마을 주민들이 73만 원, 해원마을 주민들이 33만 원, 외장마을 주민들이 43만 원, 소중마을 주민들이 35만 6천 원, 강남마을 주민들이 27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광주 전남 중소기업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광주 전남 중소기업 217곳을 상대로 2025년 1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73.3으로 지난달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광주 전남 중소기업의 주된 어려움으론 인건비 상승과 매출 부진이 꼽혔습니다. 검찰이 보도왕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을 벌인 50대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식과 유관산업을 연계하는 2025 남도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 기본틀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각국의 미식과 음식 관련 산업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미식 생태계를 아우르는 박람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2025 남도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는 내년 9월부터 한 달간 목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나주시의 광주, 전남북 지역을 관할하는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개소된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수도권을 지원할 판교와 동북권을 지원할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설립입니다. 앞으로 서남권 허브센터는 지역산업 연계형 콘텐츠를 지원하고 콘텐츠 개발 자문, 메타버스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 메타버스 산업 혁신 성장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열리는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세계선 박람회 진입도로 확장과 스마트 조명 등 설치, 개도, 테마 관광 자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국제행사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확보해 박람회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는 2026년 9월 2달 동안 돌산읍 진모지구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서물 주제로 개최됩니다. 곡성군이 올해 군정을 빛낸 최우수 시책으로 곡성 어린이 도서관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곡성군은 27일 올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39개의 시책 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수 시책으로 1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시책 사업으로는 축제장 일회용품 제로 시책 사업, 고향사랑 기부 답례 포인트 재기부 사업, 소학과 선물하기 지정 기부 시책 등입니다.